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8일 오후 경제뉴스. 1. 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 반토막 4분기는 전망상회.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재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59조 원, 영업이익은 7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5%, 34.3%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증권사들의 평균 전망치 6조 5천억 원대로 육달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전망치보다 좋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7.1조 1회성이익 발생. 이번 분기 실적 호조 배경으로 1회성이익 발생 또는 원가 감소를 꼽았습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IT 모바일과 반도체 사업부에서 충당금 환입의 1회성 이익이 발생하며 지난해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을 것이라면서 디램 및 낸드 판매 단가 및 출하량이 11월 저점을 형성하고 12월부터 개선되었음을 감안시 일부 1회성이익이 재차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삼성전자 첫 로봇 올 6에서 7월 나온다. 삼성전자가 올 여름 사상 첫 로봇을 출시합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 가전 사장은 삼성전자의 첫 로봇은 프로젝트 프리즘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제품이 될 것이라며 가격대는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대용량, 세탁기, 건조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현대차의 도전 무대 안으로 확장.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한 국제가전 박람회 CES 2020에서 플라잉카의 격점지로 떠오른 가운데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신기술을 넘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전략에 가속도를 냈습니다. 현대차가 자동차를 넘어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전략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5. SK 이노베이션 CES서 전략회의 이모빌리티 혁신 모색. SK 이노베이션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전략 회의를 열고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 방향을 모색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전략 회의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미래 성장 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6. 제이스텍 74억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제이스텍은 중국 삼성 디스플레이 텐진과 74억 359만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18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5.87%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7. LG전자 룩소프트 올 상반기 조인트 벤처 설립. 조인트 벤처는 웨브OS 오토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콕핏,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지능형 모빌리티를 위한 시스템과 서비스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에 박일평 LG전자 사장은 조인트 벤처의 설립은 웨브OS 오토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웨브OS 오토 기반의 차세대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통해 미래 커넥티드카의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 이란 미 보복 공격에 $1 환율, 석유화학주 급등. 이란이 8일 오전 이라크 내 미군 주둔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장 초반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1 환율은 오전 9시 22분 기준 전일 종가보다 11.7원 오른 달러당 1178.1원을 나타냈습니다. 이란 국영 TV는 이날 오전 이란이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아사드 공군기지에 지대지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 이란 복수국 현실화, 다우 0.42% 하락. 앞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미국에 대한 모든 복수는 직접적이고 비례적인 공격이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이란 국가안보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미국의 보복을 가할 수 있는 1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입니다. 미국도 이란과의 충돌을 대비해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52 전략 폭격기 6대를 투입하고 특수부대 병력을 중동에 집결시키면서 양측 간 긴장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10. 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 시장에서 통할까? 어제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발표하면서 12.16 대책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언급으로 인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쟁을 선포했고 시장은 다음 카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10일 금융당국 중동전쟁 위기에 금융시장 1일 점검반 가동. 금융당국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을 대비해 금융시장 1일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리스크 요인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 안정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금융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 올해 공공기관 60조 원 투자 예비 타당성 조사 7개월로 단축. 아울러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도 7개월로 단축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512조 원의 초슈퍼 예산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3. 개인, 법인 사업자 735만 명, 28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이번 달 28일까지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2019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은 법인 사업자 96만 명과 일반 사업자 449만 명, 간이 사업자 190만 명 등 모두 735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납세자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 나랏빚 700조 돌파 국가재정 적자 사상 최대. 기획재정부는 2018년 8월 내놓은 2018에서 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지난해 통합재정 수지는 10조 8천억 원, 흑자, 관리재정 수지는 33조 4천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8월 내놓은 2019에서 202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는 지난해 통합재정 수지 6조 5천억 원, 흑자, 관리재정 수지 37조 6천억 원, 대비 1.9%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변경했습니다. 15. 금융당국 회계부정 임명신고 허용 기로.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임명신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 예산도 지난해보다 3억 6천만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8일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환원 및 향후 감독 방안을 통해 임명신고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법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포상금 예산보다 3억 6천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6. 대기업 오너 일가 입사 4.6년 만에 임원 승진. 국내 대기업 총수 일가는 입사 후 평균 4.6년 만에 임원까지 초고속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 집단 중 오너 일가의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경영에 참여 중인 40개 그룹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는 평균 29세에 입사해 평균 33.6세의 임원이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초고속 승진은 그룹 규모가 작을수록 두드러졌습니다. 조사 대상 중 30대 그룹에 포함된 21개 그룹은 오너 일가의 임원 승진 기간이 5.3년이었지만 30대 그룹 밖 19개 그룹은 3.3년으로 2년 더 빨랐습니다. 17. GS25 피트니스 센터와 손잡고 특수점포 오픈. 업계 1위 편의점 GS25가 국내 최대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 중인 고토와 손을 잡고 피트니스형 GS25를 지난해 11월 오픈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피트니스형 점포는 입지나 상품 구색, 운영 방식 등이 일반 편의점과는 다릅니다. 상품 구색에 있어서는 보통의 점포가 2,000개 내외의 상품을 운영하는 데 비해 300여 개 상품만 취급한다는 게 차이점이며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이 선호하는 저칼로리 위주의 상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18. 일본 맥주 빈자리 채우는 국산 수제 맥주. 편의점 캔 맥주의 대명사였던 일본 맥주가 불매운동의 여파로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자 이 빈자리를 국산 수제 맥주가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에서 수제 맥주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40%대 신장률을 보였으나 일본 맥주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하반기부터 매월 100% 이상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2020년 1월 8일 오후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